엑셀을 활용한 전자결제 양식 만들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오피스 전자결제 양식 추가는 엑셀로 만든 양식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수 있습니다. 엑셀 양식 적용 절차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수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엑셀에서 양식을 작성합니다. 엑셀 편집기 툴을 실행시켜 추가할 양식의 레이아웃을 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2단계, 다오피스 관리자 화면에 접속하여 전자결제의 양식 추가 화면에서 양식 편집기를 실행시킵니다. 양식 편집기 화면에 기존에 작성한 엑셀 양식을 복사하여 붙여넣기를 합니다. 3단계, 붙여넣기한 양식의 기본 항목 컴포넌트, 자동 항목 컴포넌트를 순서대로 추가하고 속성값을 정의합니다. 최종적으로 결제선을 추가하여 결제 관련 속성값을 정의한 후 저장합니다. 이와 같은 3단계로 나누어 엑셀 양식을 활용하여 전자결제 양식을 손쉽게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 절차를 준비된 장표의 캡처 화면을 보면서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에서의 양식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엑셀을 실행시키면 빈 화면에 다음과 같이 해당 결제 문서의 제목, 그리고 기한문을 띄웠을 때 자동으로 입력돼야 될 항목들인 자동 입력 항목인 작성자, 소속 비서, 기한일을 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결제선이 들어갈 위치를 다음과 같이 셀 병합을 통해서 충분히 공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결제선이라는 문구를 넣는 이유는 결제선이 보이는 위치를 좀 더 쉽게 표시하기 위해서 임의로 결제선이라는 문구를 넣은 겁니다. 등록 시에는 이 결제선 문구를 지우실 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본문 하단에는 채용 인원에 대한 상세 정보로 표 형태로 기한자가 입력할 내용들을 입력 항목들 기준으로 정리하셔서 표 형태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엑셀로 작성한 문서를 등록하기 위해 먼저 전자결제의 관리자 화면에 접속해서 전자결제 화면에 접속하신 후 양식 추가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여집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 먼저 제목을 입력하시고 약어를 입력하신 이후에 양식 편집에 해당하는 양식 편집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빈 양식 편집기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화면에 기존에 작성한 엑셀을 다음과 같이 붙여넣기를 한 후 표에 있는 속성값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너비값을 800으로 설정을 하십니다. 이 800이라는 속성값은 A4지 기준으로 등록된 양식을 출력할 때 여러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사이즈를 저희가 검증해서 뽑은 수치 정보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800이라는 픽셀 값은 반드시 준수해야 될 값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프린터를 통해서 결제 양식을 출력하는 경우가 많다면 다음과 같이 800픽셀의 설정 값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 형태에 기본적으로 입력해야 될 항목들을 삽입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항목 컴포넌트에 다음 같은 항목을 추가하시면 되는데 추가하시는 방법은 먼저 추가할 위치에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서 커서를 위치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입력 항목에 해당 컴포넌트를 마우스를 클릭하시면 컴포넌트 커서 위치에 자동으로 이 컴포넌트가 삽입이 됩니다. 이런 형식으로 본문에 들어갈 입력 컴포넌트를 적시적소에 해당 컴포넌트와 매핑을 시켜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동 항목 컴포넌트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기본 항목 컴포넌트와 동일하게 커서를 위치시킨 후 해당 컴포넌트를 클릭하시면 그 위치에 컴포넌트가 자동으로 추가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제선을 추가하시는 방법은 기존의 결제선이라는 문구를 지우신 후 커서의 위치에 바로 결제선이라는 컴포넌트를 추가하신 후에 오른쪽에 있는 결제선 속성값을 통해서
결제선에 관련된 설정값들을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 나오신 후에, 참고로 저장하실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요 V 체크된 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하신 후에 나와서 사용이라는 사용 여부를 체크하신 후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등록된 양식은 바로 기한자들이 기한 문서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해당 화면을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엑셀을 실행시킨 후 양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추가될 입력 항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성자, 그 다음에 소속 부서, 그 다음에 기한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자동 입력 항목을 정리했고요. 다음으로 결제 본문에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타이틀로, 본문 타이틀로 채용 인원 상세 정보라고 정리했고요.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입력 항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 그 다음에 나이, 희망, 연봉, 그 다음에 채용 부서, 그 다음에 주요 이력, 그 다음에 4칸 정도 띄어서 이제 성별, 그 다음에 경력, 이거는 동종, 직종, 경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용 직급, 그리고 입사 예정일. 자, 다음과 같이 기한자가 입력할 입력 항목에 대해서도 정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표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표를 그려 주시고요. 그리고 작성 항목은 우선 가운데 정렬에 이렇게 회색으로 빗금을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도 동일하게 표 형태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회색으로 해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가운데 정렬한 다음에 회색, 그 다음에 회색. 자, 여기 글자가 아무래도 좀 크니까 좀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이즈를 조금 늘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력 항목들이 들어갈 위치를 자, 이렇게 잡아줬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글꼴을 한 10포인트로 좀 낮추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제선이 들어갈 위치를 좀 확보를 해줘야 된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여기를 잡은 후 이제 확보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결제선, 그리고 정렬은 우측 정렬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제 문서의 본문을, 제목을 작성을 해야겠죠. 제목은 아무래도 좀 굵은 글씨로 해서 글씨를 좀 키우겠습니다. 요 정도로 해서 엑셀을 활용해서 양식을 한번 레이아웃을 쭉 잡아봤습니다. 자,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 내용은 뭐냐면
이 표 형태의 입력 항목 컴포넌트들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굳이 어떤 형식의 입력 컴포넌트가 필요한지는 굳이 표시를 할 필요는 없고요. 레이아웃만 잡아주시면 되고 주의사항은 결제선이 들어갈 위치를 셀 병합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위치를 충분히 확보를 해주시게끔 엑셀을 작성하시는 게 가장 큰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화면에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자 화면에 접속하셔서 전자결제 메뉴를 선택하시면 다음과 같이 전자결제 양식 관리자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양식 추가 버튼을 누르신 후 그 다음에 채용품이라고 하죠. 다음에 양식 편집기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양식 편집기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전에 작성한 엑셀 양식을 한번 복사를 하신 후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옵션이 있으면 그 브라우저마다 이게 이 다음과 같이 삽입을 이미지 형식으로 하겠느냐, HTML 형식으로 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창이 뜨는데요. 이때는 HTML로 삽입 누르시면 됩니다. 자, 양식 삽입이 끝났고 여기에서 출력을 고려하신다면 표 속성에 들어가서 너비를 800으로 맞춰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800으로 맞췄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항목 컴포넌트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름에는 텍스트, 성별은 단일 선택, 나이는 숫자, 그리고 경력도 숫자, 연봉은 통화, 자, 직급은 그냥 텍스트로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에 채용 부서는 부서 선택, 입사 예정일은 날짜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컴포넌트를 추가했지만 모양이 예쁘진 않죠? 이걸 좀 더 다듬어 보겠습니다. 우선 선택을 하시고요. 드래그해서 선택하시고 정렬 값을 바꿨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가 너무 큰 거는 너비를 좀 조정해 보겠습니다. 직급도 이 정도 줄였고요.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성, 여성으로 표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경우에는 몇 세, 그리고 경력은, 그리고 연봉은 이 정도 하면 되고요. 주요 이력사항은 웹 편집기를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기본적인 입력 항목들에 대해서 컴포넌트 추가하고 또 속성값까지 좀 조정을 해서 적당히 보기 좋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 항목입니다. 작성자 란에는 기한자, 소속 부서는 기한부서, 기한일은 기한일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제선 추가해 보겠습니다. 결제선은 지우시고요. 문구는 이 위치에서 결제선 컴포넌트를 추가하신 후 최대 결제자 수는 난 4명으로 줄이겠다. 그리고 결제 타입은 합의와 결제만 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제선의 속성값까지 제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측 상단에 미리 보기를 누르시면 양식이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떤 형식으로 보여지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좀 더 조정을 하고 싶으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셀 자체를 셀을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위치를 좀 더 올려주기 위해서 결제선 위치를 좀 더 잡아보고 글씨는 볼드 처리로 굵게 한 후에 다시 미리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전보다 조금 더 표현하는 방법이 좀 적당히 보이죠. 자,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은
우측 상단의 V라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여부를 사용으로 체크하신 후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셀 형식으로 레이아웃 잡아놓은 걸 양식 편집기에 붙여넣기 한 후 컴포넌트들 추가해서 속성값까지 다 조정해서 등록이 완료가 됐습니다. 사용자 화면에서 기한자 입장에서 기한문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결제 메뉴로 접속해서 방금 전에 제가 추가한 직원 채용 품위서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 확인할 수 있었죠? 다음에 한번 작성을 임의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이는 35세, 경력은 10년, 희망연봉은 1,0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직급은 과장, 그리고 채용부서는 영업 1팀, 그리고 4월 1일 날 입사했다. 그 다음에 주요 시간 관계상 임의로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제 정보에 들어가서 결제선으로 팀장님 넣고, 자, 이렇게 해서 결제 기한문을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제 요청을 누르시게 되면 정상적으로 기한 문서가 올라가서 사인까지 들어간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엑셀로 양식을 만들어서 손쉽게 이제 양식으로 등록해서 실제 그 양식을 통해서 기한까지 해보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상으로 결제를 활용한 전자결제 만들기 사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